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실화야? 하실 겁니다. 근데 100% 실화예요. 자, 먼저 이 장면부터 보시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2025년 10월 15일 아침입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은행 앞에 줄을 선다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IMF 때 은행 앞에 줄 서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2025년 캄보디아에서 재현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하러 줄 섰냐고요? 간단합니다. 제발 내 돈 좀 주세요. 이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니고 복권 당첨금 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돈 찾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은행 문은 반쯤 닫혀 있고 직원들 표정은 뭐 딱 봐도 망했구나 하는 표정이에요. 이 프린스 은행이요. 그냥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손꼽히는 대형 은행이었어요. 47층짜리 빌딩에 전국에 지점 수십 개 있고 광고도 엄청 화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프린스 은행 뭐 이런 멘트로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몰려서 예금 찾아가는 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은행 주인이 누구냐? 천즈라는 사람입니다. 1987년생이에요. 아직 38살밖에 안 됐어요. 절죠?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냐? 천즈는 원래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캄보디아로 귀화했어요. 왜 귀화했을까요? 장사하기 좋으니까요. 어떤 장사? 범죄 장사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프린스 그룹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은행도 있고 부동산 회사도 있고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운영하고. 와, 대기업이네. 이러잖아요. 캄보디아 정부도 속았어요. 아니, 속은 척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프놈펜 외곽의 태자 단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름 참 좋죠? 태자 단지. 왠지 고급 아파트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 사람들을 가둬놓고 범죄시키는 공장이었습니다. 구인 광고 보셨어요? 캄보디아 고액 연봉 일자리,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이런 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한국 청년들도 속아서 갔습니다. 가면 뭐가 기다리냐? 여권 빼앗기고 휴대폰 압수당하고 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전화 걸어야 합니다. 무슨 전화?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 받아보셨죠? 바로 그 전화를 태자 단지에 갇힌 사람들이 거는 겁니다. 안 하면 폭행당하고 굶고 더 심하면 말도 못할 일을 당합니다. 2023년에는 한국 대학생이 고문당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20대 청년이요. 부모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세계는 뭘 했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했습니다. 유엔에서 보고서 나왔어요.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가 있다더라. 국제 엠네스티도 조사했습니다. 인신매매가 심각하다더라. 근데 그게 다예요.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우려를 표한다 이런 성명 발표하고 실제로 뭔가 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캄보디아가 가난한 나라니까요. 작은 나라니까요. 거기서 뭐 좀 일어나도 에이,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선진국들이 진짜 관심 있었으면 진작에 막았어야 합니다. 근데 안 막았어요. 왜? 자기네 나라 사람 안 다쳤으니까. 돈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 사이 천즈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얼마나 벌었냐고요? 비트코인으로만 12만 7,271개를 모았어요. 우리 돈으로 21조 원입니다. 21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쯤 되죠? 천즈 혼자 그중 4%를 가진 겁니다. 범죄로요. 38살 청년이요. 그런데 2025년 10월 14일 드디어 뭔가 터졌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교부가 동시에 발표했어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라는 건요, 국제 마피아랑 같은 급이에요. 테러 조직이랑 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뭘 했냐? 천지가 숨겨놓은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전부 압류했습니다. 21조 원이요. 그냥 딸깍 눌러서 동결시켰어요.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 압류래요. 기록 갱신했습니다. 영국은 뭘 했냐? 천지가 런던에 사놓은 부동산을 전부 동결시켰어요. 230억 원짜리 저택, 1,900억 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전부요. 하루아침에 천지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재 건수가 몇 개냐? 미국이 146건을 때렸어요. 천지 개인, 프린스 그룹, 계열사, 관련 인물. 싹 다 엮어서 146방 갈겼습니다. 이게 10월 14일 일이에요. 그 다음 날 뭐가 일어났냐? 바로 처음에 보신 그 장면입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 선 거. 뱅크런 터진 거죠. 그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었냐? 여러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뉴스에 크게 안 났어요. 정부가 성명 발표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공동조사팀을 5번이나 보냈어요.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사람들이 푸놈펜 가서 캄보디아 당국이랑 협상했습니다. 우리 국민 좀 데려올게요. 아니, 쟤네 범죄자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가 조사할게요. 이 협상이 쉬웠을까요? 절대 안 쉬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에 이랬어요. 한국이 국민들한테 사기 교육 더 시켜야죠. 우리도 피해자예요. 어이가 없죠? 자기네 땅에서 범죄단지 운영되는 걸 방치해놓고 한국 탓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망명 중인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가를 내놓으면 한국인들 송환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대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근데 한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협상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 그룹을 때린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저녁 7시 26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푸놈펜. 이 비행기에 누가 탔냐? 경찰관 190명이 탔어요. 보통 범죄자 송환할 때는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엔 64명을 데려오는데 190명이 갔어요. 거의 3배 투입한 겁니다. 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혹시라도 탈출하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난동 피우면 어떡해요? 그래서 만전을 기한 겁니다. 10월 17일 밤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태초 국제공항. 한국인 64명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들 모자 쓰고 마스크 착용하고요. 그리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체포됐어요. 왜? 국적법상 대한항공 비행기 안은 대한민국 영토거든요. 그래서 기내에서 체포영장 집행한 겁니다. 효율적이죠? 비행시간 약 5시간 20분. 기내식으로 샌드위치 나왔대요. 그거 먹으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국 가면 나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했겠죠. 2025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8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 명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전부 모자에 마스크 착용하고 손에는 수갑 찬 상태였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성도 몇 명 있었고요. 휠체어 탄 고령자도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한 사람씩 양팔을 붙잡고 에스코트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진 찍었고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송환된 64명은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각자 관할 지역 경찰서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3번째 전세기 집단 송환이에요. 그리고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한 번에 64명 데려온 건 처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 64명이 전부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처음엔 속아서 갔어요. 좋은 일자리 있다는 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피해자예요.
근데 태자 단지에 갇혀서 뭘 했냐?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요. 그래서 가해자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하면 맞고 굶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피해를 당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1억 5천 잃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흑백 논리로 딱 잘라서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 정부는 일단 데려왔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일단 우리 국민이니까 데려와서 정확하게 조사하자.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그 사이 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월 14일 제재 발표되고 며칠 뒤 천지가 사라졌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캄보디아 언론들이 보도했어요. 천지 회장 실종. 이 친구 준비성은 철저했습니다. 중국 국적 버리고 캄보디아인 됐고요. 키프로스 시민권 샀고 바누아투 시민권도 샀고 영국 시민권까지 있었대요. 여권만 4개예요.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당연히 도망치려고요. 언젠가는 잡힐 수도 있으니까 여러 나라 시민권 사놓자.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왜? 돈이 전부 동결됐으니까요. 런던 저택, 동결. 사무용 건물, 동결. 아파트 17채, 전부 동결. 비트코인 21조 원, 압류. 천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디 구석에 숨어서 떨고 있겠죠. 캄보디아 왕실에서 받은 옥냐 칭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참, 웃긴 게 있어요. 천지가 2024년에 영화를 만들었대요. 제목이 더 프레이 더 프레이인데요. 내용이 뭐냐? 캄보디아에서 억울하게 갇힌 중국 경찰을 다룬 영화래요. 어이가 없죠? 자기가 사람들 가둬놓고 고문하면서 영화에서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뻔뻔함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안 보냈어요. 항공모함 띄운 것도 아니고 미사일 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세기 한 대 띄워서 사람들 데려왔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움직였지만 확실하게 해냈어요. 캄보디아 당국이랑 끈질기게 협상했고 미국 영국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서 송환 작전을 펼쳤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우려를 표한다, 규탄한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실제로 행동했어요.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이에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GDP 세계 13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64명 데려오는데 경찰 190명 보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전세기 띄우고 경찰 190명 출장 보내고 아마 수억 원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그 돈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국민이니까요. 비록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일단 데려와서 정확히 조사하자.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21조 원 압류된 비트코인 가치, 146건 미국이 때린 제재 건수, 64명 한국으로 송환된 인원, 190명 동원된 한국 경찰, 5시간 20분 비행시간, 4일 제재 발표부터 송환까지 걸린 시간, 38세 천지의 나이, 87년생 범죄 황제의 세대, 87년생이 21조를 모았고 한국이 4일 만에 64명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아직도 도망 중이에요. 캄보디아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전부 동결됐으니까요. 프린스 은행은 뱅크런으로 휘청거리고 있고요.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는 몰랐다 이러고 있습니다. 뻔뻔하죠. 그리고 태자 단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인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캄보디아 같은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냥 묻혔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졌겠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영국이 움직이고 한국이 움직였어요. 21조 원이 하루 만에 동결됐고 범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첫째, 돈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숨겨도 소용없어요. 둘째, 범죄는 반드시 들킵니다. 21조 벌어도 결국 망해요. 셋째, 한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려옵니다. 천재는 38살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권력도 자유도요. 반면에 한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다라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사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